아산 지역신문 기자협회에서 의장님의 침 100일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침 100일 동안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추진해야 될 문제를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기자단 연합회에서 이렇게 회장님이야 임원분들이 함께 이렇게 100일 취임 축하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제 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는 100일 이제 딱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실감은 나지 않아요. 현재 뭐 제가 시민 여러분과 또 저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사실 의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는데 그런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의장으로서 하루하루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100일이 지나고 제가 시의회 9대의회 들어온 지 이제 2년 하고 100일 지난 건데 실제 시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잘 집행부와 협의해서 반영시키 드리는 부분이 최고 큰 일인데 정말로 취임 100일 문제가 아니라 그 시민 한 분 한 분에서 최고 큰 분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생이 있으면 거기에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가족 구성원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3년 3월에 이제 저희 교육경비 지급에 대해서 집행부가 집행을 안 하면서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 의회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 최선을 다한다고 김희영 전 의장님이 단식도 하고 17명 시의원들이 천막을 치고 일주일 넘게 농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교육경비가 지급되지 않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정말 고스란히 피해를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짊어져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안 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도 안 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안 되고 방과후 아카데미 수업 등 이런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아산의 미래이자 진짜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 또 아이들을 책임지고는 학부모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점은 취임 100일이 지금 됐지만 지금도 그게 추진되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다시 내년 본 예산을 지금 잡고 있고 아산수 집행부는 정리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교육경비 지원을 예산에 담아서 이게 원래 국비사업으로 5년간 지속사업이었거든요. 지금 2년 못한 건데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좀 시민들과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피해준 부분을 좀 어루만져주고 실제 그 부분을 국가권익위에서도 집행해라고 시정 권고가 왔었고 근데 전 집행부가 그 부분을 안 받아들여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분들이 이제 직권남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원래는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행정소송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가 당연히 의회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겠지 하고 행정소송 기간인 90일을 의회가 투쟁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놓친 거예요. 형법상. 그래서 지금 민사로 가서 11월 달에 첫 1심 재판이 열려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잘 저희 대의기관인 의회로서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노력하는데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런데도 지방자치법 내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대의기관으로서는 지방자치법이 전체적으로 다시 개정이 되든가 아니면 지방의회법이 좀 생겨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데에 100일 이후에도 더 매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요. 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아시다시피 그 시장 장바구니 물가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배추 한 포기에 뭐 2만 원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뭐 거의 한 10,000원대 수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보이지 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뭐 기자님 말씀대로
정말 오늘 제가 신문 보니까 배추 실제 이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좀 되게 힘들 때고, 지금은 한 포기에 한 5,000원 정도 지금 소비자 물가 한대요. 근데 서민분 인터뷰를 보니까 집기가 너무 두렵다. 5,000원도 배추 한 포기 집어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말씀 하시는 게, 사실 경기라는 거는 금리하고도 연동이 굉장히 돼 있어서, 금리가 고금리가 돼 있으면 건설 경기가 자체적으로 원가 상승이 되고, 그럼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 거기에서 노동자들의 이제 경제 순환 구조가 좀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많이 풀어져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어려운 관계가, 제 지역구가 온양 1동, 2동, 3동이잖아요. 그리고 원도심이고 소상공인들이 상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총선 때 현장을 다녀보면 공실이 생기면 주차 공간이 없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다시 다른 업종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예, 지금 원도심의 공실률이 제가 볼 때 30%가 넘으세요. 예, 근데 지난달에 제가 집행부에 실제적으로 이 상권에 대한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정말 원도심의 공실률이 몇 프로 되나 실질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느 부서에서 하냐 하고 서면 질문을 내렸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역경제과 이런 데로. 예, 전통시장이든 이 원도심에 있는 상가나 건물에 1층 상권의 공실률이 생긴 거는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실률은 공동주택, 예,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공동주택 공실률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요. 그래서 주거 형태의 공실률은 모니터링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실제 상가의 공실률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가지고 있는 게 제로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가 좀 검토를 해서, 실제 요 원도심을 활성화한다고 매일 정책적으로 떠들잖아요. 집행부도 떠들고 저희 선출직 공직자인 저희 의원들도 원도심 활성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장밋빛의 플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공실률이 생기고 그곳을 채워넣을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건물주는 임대료를 낮출 생각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예, 지금 말씀대로 마음이 없으세요. 근데 주거 공간은, 이 주차 공간이 없고 이러면 이 임대를 들으시는 분들은 요새는 되게 힘들어 하세요.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왜냐하면 걸어 다니시고 대중교통 오는 손님만 가지고는 이런 영업 유지가 어려우시니. 그렇다면 시가 공실률을 정확한 데이터를 좀 내고, 원도심만이라도, 전통시장과 원도심만이라도 정확하게 내서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는 쌈지 주차장이든 공영 주차장을 더 활용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활성화를, 경제 활성화를 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현재 없다. 아산시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이런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의 지원 체계를 뜬구름 잡는 거 말고, 예, 무이자 뭐 저리에 이런 융자 이런 것보다 정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가지고 실제 임대를 들을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주차 공간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를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진짜 논의도 거치고 간담회도 거쳐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원도심 활성화에 현실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예, 이거는 이번 2025년 본예산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그 부분은 좀 담아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함께 해서, 사실은 소상공인이 이렇게 원도심이 암흑화, 어두움이 이제 8시 넘으면 굉장히 어두워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걷어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어느 것인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함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되거든요. 예. 좀 어려운 곳에 집중적으로 좀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산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 뭐 즐기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네네. 외지로 경제권이 많이 이탈이 되고, 네. 그런 것이 이번에 이제 아산시가 여러 가지로 좀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움직이면서 그런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네. 그게 좀 더 아산의 경제권을 아산에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그 외부 유출을 좀 막고 네.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힘들게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두 가지가 먼저 좀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역화폐 문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예, 전에 김영건 전 도의원이 충남에서 지역화폐 이 재정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도에서도 노력을 했고요. 이 아산시도 한 2,500억 정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요. 그러면 2,500억 발행하면 10%가 저희가 DC해주는 폭이잖아요. 할인폭이. 그럼 250억이면은 2,500억 발행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아산시 재정 규모로 볼 때 300억 이상 해야 된다. 지금 평균 250억에서 계속 멈춰 있거든요. 지역화폐가. 300억 이상, 400억 이상 하면 그 부분은 어쨌든 지역에서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고 큰 방안이거든요. 또 그 소비를 하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또 인센티브세요. 한 가족의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평균으로 50만 원을 잡았을 때 내 가족이 한 달에 50만 원씩 쓰시면 20만 원이 세이브 되시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은 240만 원입니다. 한 달 어느 분 최저임금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이달부터 30만 원으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줄었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250억에서 딱 멈춰 있기 때문에 소비자층은 굉장히 늘어났고 가맹점도 굉장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늘려놨는데 못 사는 사람 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하 아산시 이런 지금 현재 지역화폐 활성화에는 최하 300억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 30만 원으로 안 내려가고 50만 원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층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집행부가 그런 인식 개선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예,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300억까지는 재정 규모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인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줄인다는 보고는 저한테는 아직 안 왔고요. 저는 뭐 의원 하면서 지금까지 지역화폐 줄이면 다른 예산 다 삭감한다고 하는 입장이라 계획이다 이런 예, 적이 있었죠. 근데 저한테는 아직 보고는 안 왔어요. 그 보고 저한테 하면은 제가 예산 방문이 안 따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역화폐는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가 전에도 강력하게 예,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사실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집행부가 축제에 굉장히 이렇게 매몰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축제를 하더라도 상설화된 축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 은행나무길에 가면 지역 예술인들이 오늘은 밴드 뭐 내일은 국악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도 가면은 휴식 공간에서 있으면서 저도 은행나무길을 지금 매주 비서진하고 같이 산책을 1시간씩 하면서 이렇게 2시부터 4시 사이에 비면은 가보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세요. 지금 최고의 계절이세요. 가을이. 그래서 한쪽에 충남경제진흥원 쪽에서 문화예술 축제를 하면 정말 축제에 나오신 아니 축제는 아니죠. 이제 연주회 같은 걸 하면 아티스트들은 관객들이 많아서 좋고 또 본인들의 이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면 예산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 제가 생활문화 그쪽에 한 공연 2시간 하는데 얼마 정도 드냐 했더니 330만 원 정도 든대요. 한 공연 하는데. 그러면 6분의 아티스트가 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버스킹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런 거는 좀 활성화되는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예, 보여주기 축제식이 아니라 지역 예술인과 함께 시민과 함께 또 저희 콘텐츠인 은행나무길, 신정우 이런 곳에서 꾸준히 하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즐거움을 느끼고 자연도 즐기면서 소비 패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녁 몇 시에 예술성 축제하고 하면 쭉 와서 구경하고 바로 가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속성 있게 축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이베아나 이런 소비 큰 부분에 대해서 대형 할인점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인주 쪽에 이제 인주역이 되고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오잖아요. 그쪽에 지금 어쨌든 이쪽 원도심과 신도시 이쪽보다는 개발 가능성이 더 많이 있으니 그런 쪽에 또 유치해서 함께 좀 투트랩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산은. 그런 부분이 좀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대화할 때 이 화장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지역 같이 뭐 이거를 세우자 서명운동 이렇게 크게 붐처럼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돼야지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이 막 모아져서 네. 이걸 하자 뭐 이렇게 의견이 나올 텐데 아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뭐 40만 원대 화장장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큰 거에 비해서 이게 크게 부각돼서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의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이거 화장장이 사실은 저희 6년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예. 많은 화장 이런 장례 절차를 미루면서 7일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돼서 그 당시에 집행부하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계획은 국가 계획이에요. 국가 계획이에요. 이 화장장이. 예, 그냥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여기다 만들고 싶습니다 해서 막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상으로 지금 저희는 천안추모공원이 이제 천안과 아산시에 전접해 있고 사실은 천안 아산이 100만 도시잖아요. 100만 도시에 맞는 현재 화장장이 천안추모시설과 홍성, 저희는 홍성도 많이 가니까 그 두 부분을 이용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도 굉장히 이게 이제 같이 논의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산시는 이제 경로장애인과하고 그럼 아산시 집행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그래서 현재 공설봉안당이 있고 그 부분 이제 확장하는 부분은 올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요. 예산은 본 예산은 내년에 잡힐 테고. 근데 화장장 건립은 실제 천안추모공원에 2기의 소각로 그 여유 공간이 있으세요. 예, 현재 추모 지금 소각로 해놓은 외에 2기의 여유분 공간이 있어서 천안아산 상생 협력을 통해서 그 2기를 이제 국비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지방비하고 해가지고 할 때 여기를 아산시민 우선으로 우선 소각 이제 화장을 할 수 있게 이 부분을 협력 사업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은 입지는 돼 있는 거잖아요. 입지로 다툼이 없고 천안 추모공원에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 사업으로 갈지 그 부분이 만약에 어려우면 두 번째 안은 일하는 그거고 최고 좋은 거는 이 안은 천안에서 도저히 그 2개의 추모시설을 증설을 해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생기면 저희 아산시는 저는 공설봉안당 있는 부분에 예, 시민들과의 많은 협의를 거쳐야죠. 이번에도 장사시설 지원 주변 지원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면서 공설보안등을 증설시킨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필요시설이니 예, 협의를 통해서 저는 이 안으로 공설봉안당에 화장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도 장사시설에 대한 저희가 이제 항상 공설봉안당과 이 문제에서 화장장은 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도 예, 검토 중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지금 공설봉안당 증설하는 문제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 화장장은 천안에 있는 그 여유 공간 그곳에 수강로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최고 좋은 방안이다. 그거는 천안아산 상생 협력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풀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아니 저는 충분히 풀을 수 있다고 봐요. 일하는 그거고 예. 만약에 그게 정말로 안 될 때는 이 안까지는 저희가 50만 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된다. 예.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예. 아산시장 현재 그 고리 상태로서요 내년에 재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이제 집행부와의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시고 뭐 어쨌든 이렇게 아산시장의 고리로 재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이 아산 시민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선거 비용이 전체 시비로 부담해야 되고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 아산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의회로서는 숭고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인들은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책임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요. 선출직 공무원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신뢰를 기반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법적,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요.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치인을 선택할 때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아산시 의회는 시장 부재 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집행, 정책 결정, 현안 처리 등 주요 시정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서는 저 문화정책에 하나 좀 구사합니다. 아산시 현재 간주도의 문화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선 8기 들어서 축제와 행사가 시정의 전부인 양 많은 예산과 인력이 그 분야에 집중됐었거든요. 문화재단 예산, 아산 문화재단 예산만 해도 25억이 출연금 평균이었는데 50억을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동안 지역 예술들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소외됐다는 게 사실 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정책은 지역사회 예술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게끔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내년 2025년도 예산, 본예산 잡을 때는 외부 예술인들 중심의 문화정책 추진이 아닌 지역 예술인들의 소외되는 상황을 개선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는 뜻을 집행부에도 전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외부 예술인들의 조화를 이뤄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사실 아산 시민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문화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효과도,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 정책이 융합적으로 추진된다면 아산의 문화적 발전과 함께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는 시의회에서는 궁극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외지와의 협력을 통해 품격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산시의 지속 가능한 문화 정책을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논의를 많이 하고요.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의장 홍성표입니다. 40만 아산시민 여러분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는 내년 4월 2일 치러지는 재선거 기간 동안에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시장 대행 체제를 지원 관리하고 본연의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따끔한 질책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늘 곁에 있으니 우리 아산시의회를 신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산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셔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